상철 영식을 왜 영자님이 여동생 같다고 했나요? 상철하고 영식님이요? 상철하고 영호요, 영호. 상철 씨하고 영호님은 영자님이 여동생 같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상철 씨하고 1파기 영호 씨. 상철 씨하고 1파기 영호 씨가 25기 영자한테 25기 영자를 동생 같다고 얘기한 거는 25기 영자가 대화 수준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동생 같다고 그냥 포장해주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현숙한테 갈라나요? 그래도 현숙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영자님에 대해서 영호 씨하고 영식님이 뭐 동생같이 느껴지고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자님이 대화 수준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상철 씨나 영호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자님이 너무 여왕벌 놀이에 즐기고 있으니까 거기서 짜증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기놀이에 취해 있다 보니까 남자 출연자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동생같이 느껴진다 하면서 금방 한번 대화해보고 끝내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5기 영자님하고 상철님하고 데이트한 것부터 빨리 얘기해보자면은 아무튼 여러분 25기 영자랑 13기 상철이랑 오늘 이렇게 데이트 하는데 13기 상철씨가 25기 영자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가지고 이제 데이트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25기 영자님이 모든 남출들한테 오빠라고 하는 거 13기 상철한테도 또 오빠라고 하더라고. 이따가 좀 더 얘기할 거긴 하지만 분명히 27기 현숙한테 13기 상철 뭐 이제 거절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13기 상철한테 뭐 내가 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13기 상철한테 괜히 뭐 상담받고 있고 그 상담받는 거를 또 27기 현숙님한테 보여주고 영자님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생각을 잘 안 하시나? 일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은 내뱉는데 그냥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건지 이건 뭐 데이트 때 거절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데이트 때 거절하면 뭐해? 저는 이번에 슈퍼데이트 이거 선철 씨랑 데이트 할 때 거절한 거는 그냥 내가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 나쁜 년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쁜 년 되고 욕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거절하는 느낌이었어요. 인기놀이 하는 거에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남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하는 거에 즐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만 더 하면 나 언니들한테 왕따 당하겠는데? 언니들한테 완전 나쁜 여자 소리 듣겠는데 싶어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상철이 밀어내는 느낌?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주더라고. 진작에 하려면 했어야지. 진작에 하려고 했으면은 전날 하던가 했어야지. 전날 낮이나 해서 전날 오전이나 낮에 정리해가지고 하던가 했어야지. 계속 그거 지지부진하게 뒷고 가다가 결국에는 상철 씨한테 슈퍼데이트권 그거 받아내고 그 본인도 슈퍼데이트권 따버리고 그게 뭐야. 정말 영자 씨가 고민하는 입장이었다면은 신중했다면은 정말 영자 씨가 다 너무 괜찮아서 고민했나 보더라고 할 텐데 영자님 항상 영식이밖에 없었잖아요. 인터뷰할 때도 영식이 말고는 얘기도 안 했었고 계속 영식이만 원픽이다 인터뷰할 때 항상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이렇게 정작 중요할 때는 데이트권 다 받으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오죽하면 182 영호씨가 영자는 좀 심하다. 영자는 너무 즐기고 있어. 그런 얘기 듣겠어요. 오죽하면은 영자님이 심하다는 거죠. 거절이 너무 늦었다. 즐길 거 다 즐겨놓고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그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덕분에 현숙님은 즙자고. 그러니까 0819님 말씀처럼 저 따위로 데이트할 거면 빨리빨리 정리할 것이지.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상철씨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는 뭐 재즈도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악 종류 여러 가지를 다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 종류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한 거는 아마도 상철씨는 이 중에 네 취향이 있겠지 하고 선택지를 준 것 같아요. 음악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영자님은 나는 막 음악 들어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이러고 있으니까 상철님 입장에서는 얘 뭐지? 싶은 거죠. 이미 영자님은 그 상철씨하고 데이트하러 나갈 때 차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상철이 빨리 정리해야겠다. 나 지금 언니들 사이에서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언니들한테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나 진짜 빨리 지금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대답을 다 그냥 희한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음악을 들어도 노래 가사 뭐 골든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면은 그냥 계속 이제 언니들 눈치 보여가지고 나쁜 년 되기 싫어서 그래서 상철씨가 말하는 것마다 다 안 맞는 얘기만 하고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랑 애니 얘기도 상철씨한테 오빠랑 이런 얘기 처음 해본다고 하면서 나는 영화도 잘 안 본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영화 뭐 로맨스 영화가 있는데 나 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꾸 횡설수설하니까 상철씨가 영자씨한테 되게 산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미 영자씨는 상철씨한테 거절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영자씨 머릿속에는 상철씨한테 저는 이제 상철씨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요. 영신이 더 좋아해요. 이거 말을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상철씨한테
씨하고는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대화 자체가 아예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와서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할 거면 빨리 전날 했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이따위로 할 거면은 데이트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데이트 자체가 안 되게끔, 어차피 영식이니까 뭐 너무 이 영자 씨는 인기녀에 취해가지고 인기놀이를 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덕분에 현승이 줍자고 다른 출연자분들도 다 뭔가 망가지고, 심지어 슈퍼데이트 건도 영자 씨가 따버려가지고, 그 또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이 어차피 영자 씨는 인기녀니까 어차피 서로 영식이랑 뭐 털 만지고 해가지고 서로 뭐 잘 돼가는 중이잖아. 그럼 다른 여출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라인이 생겼잖아. 나는 라인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영자 씨는 자기가 슈퍼데이트 건 맞아도 또 탁구공 멀리 뱉어가지고 본인이 또 따버렸어요. 본인이 따놓고 나 이거 쓰기 싫다 이러고 있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더럽지. 왜 땄어? 따놓고 쓰기 싫다는 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영자님은 그 여자들 사이에서 나쁜 년 되기 싫어가지고 오늘 그냥 상철씨 데이트는 상철씨 밀어내는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자님이 상철씨한테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상철씨한테 거절 의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빨리 확답을 내려주지 못해가지고 상철씨가 나한테 데이트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면은 말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봐요. 저는 뻔히 다 알면서 내가 빨리 확답을 내려주지 못해가지고 상철씨가 나한테 데이트권을 쓴 게 아닌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현숙님에 대한 마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현숙님한테 그렇게 미안한 마음과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면은 뭐 정말 상철씨를 좋아했다면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죠. 경쟁해서 내가 쟁취하면 되는 거니까. 상철씨가 외모도 깔끔하고 한의사니까. 근데 어차피 영자님은 계속 영식이었잖아요. 영식이랑 27기 영철 둘 중에 한 명 고르고 있는 와중이었고, 상철씨는 3순위에도 안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자님이 계속 그거를 정리를 안 한 덕분에 현숙님은 즙자면서 상철씨를 오해하고 있고, 상철씨가 뭐 나를 조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철씨는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해진 입장이 되어버렸고, 영자님은 데이트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인기녀들이 취해가지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와서 확답을 내가 빨리 내려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이미 본인이 다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진다는 거죠. 욕 덜 먹으려고 그냥 본인이 수습하는 걸로밖에 보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자님이 여기 25기 순자님하고 겹치잖아요. 둘 다 20기 영식한테 데이트권을 썼어요. 순자님도 영식님한테 끌리고 관심이 있고, 영자님은 이제 영식님과 서로 썼고, 근데 순자님한테 나 데이트하러 나갈 때 뭐 입고 가야 되지? 머리 어떻게 하고 가지? 스타킹은 뭐 신지? 이걸 순자님한테 물어본 것도, 물론 영자님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았겠지만, 영자님 보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31기 영숙 보는 것 같아. 31기 영숙처럼 그냥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막 짜증나고 불쾌한 거 있잖아요. 막 영자님이 막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일부러 순자님한테 그렇게 도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영자님은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영자님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25기 순자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똑같은 남자랑 데이트하는데 너 나한테 자꾸 이렇게 스타킹은 뭐 입어야 되냐, 뭐 신어야 되냐, 옷은 뭐 입어야 되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나한테 물어본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폭발해서 얘기했거든요. 순자님이 그렇게 말을 할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순자님 입장에서는 영자씨가 그 데이트하는 당일날 20기 영식씨랑 데이트가 합쳐졌다, 서로 선택했다, 그런 말을 이제 듣고 나서부터 이미 그것만도 속상한데, 계속 영자님이 뭐 머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하니까, 이거는 얘가 지금 나를 놀리나? 얘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20기 영식씨하고 같은 방 쓰는 다른 남자 출연자들, 형 영호씨하고 영철씨도 그렇고, 그리고 25기 영자씨하고 같은 방 쓰고 이제 같이 출연하고 있는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 이제 영자씨보다 더 언니인 출연자들도 그렇고, 출연자분들이 성격이 좋아, 관대해. 다른 출연자들이었으면 아마 싸울 수도 있고, 뭐 무슨 왕따니 뭐니 하면서 뒷담화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자씨같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근데 여자 출연자분들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합쳤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맞아요. 합쳤다는 것도 나도 영식씨한테 썼고 영식씨도 나한테 썼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괜히 미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영자씨는 영자씨가 머리 쓰는 게 그게 다 최악으로 흘러가요. 이따가 이치기 현숙한테 한 것도 얘기를 할 건데, 영자씨는 그냥 본인이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는 거를 괜히 자기가 머리 썼다가 머리 써서 얘기했다가 상황만 더 꼬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머리 안 쓰는 게 낫다는 거지, 영자씨 같은 부류는. 오늘 그 영자씨가 25기 영자가 13기 상철한테 선을 확실하게 긋지 않아가지고 13기 상철이가 데이트권을 쓰려고 영자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숙님이 보게 돼요. 그래서 현숙님 그때부터 현타 와가지고 울고 속상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영자씨가 현숙님 우는 거 보고 갑자기 상철씨 탓하는 것처럼, 상철씨 현숙님하고 얘기할 생각 없냐,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현숙님한테도 내가 상철님 정리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니 상철씨가 언니랑 나랑 언니도 고민하고 있었대 이런 얘기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영자님이 머리를 쓰면은 더 문제가 꼬이는 거야. 차라리 본인이 빠져주면 돼. 본인이 그냥 입 다물고 있던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영자씨는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막 좋지도 않은 머리를 막 써가지고 현숙님을 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현숙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생각보다 영자님 같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제가 좀 되게 싫어하는 부류가 불행을 확인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속이 상하고 불행에 빠져가지고 좌절해 있을 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 건 나니까 나 혼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를 그냥 두면 되는 건데 굳이 언니 왜요? 안 좋은 일 있어요? 뭐 13기 상철 때문에 그래요? 13기 상철 씨가 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불행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정말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 편하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정말 상대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같이 있으면 안 됐지. 안 그래도 이치기 현숙님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약간 영자씨가 자리를 피해주는 게 맞았는데 현숙님 옆에서 현숙님은 이불 뒤집어 쓰고 애초에 이불을 뒤집어 썼다는 것 자체가 대화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냥 나를 혼자 냅둬라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자님은 계속 그 옆에서 뭐 상철씨가 이렇대요 저렇대요 제가 뭐 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 현숙님만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숙님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영자씨는 충분히 상철씨한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상철씨한테 거절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았어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상철씨랑 1대1로 밖에서 막 연기가 나오는 데서 얘기할 때도 있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영자씨가 그렇게 안 한 거죠. 계속 애매하게 오빠 하면서. 그래서 영자씨가 오빠 하고 이런 것들이 좋게 보여지지 않고 귀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고. 오늘 영자님이 현숙님 우는 거 봤을 때 현숙님이 이제 자리를 피해버리니까 상철씨한테 괜히 현숙님 챙겨주는 것처럼 현숙이랑 얘기 안 해봤어요? 얘기해보라면서 막 계속 오지랖을 부렸잖아요. 괜히 상철씨한테 상철이 너가 현숙이랑 얘기 안 해봐가지고 현숙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상철씨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현숙씨 감정에 현숙씨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갑자기 영자가 뜬금없이 나는 슈퍼데이트 건 너한테 쏘는데 갑자기 네가 나한테 현숙이한테 뭐 대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런 것 자체가 상철 입장에서는 얘 뭐지 싶은 거야. 영자씨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지. 어설프게 머리 써가지고 이 상황을 뭔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중재하려고 그러고 영자씨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더 상황만 꼬이게 하고 오해만 커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영자씨는 본인이 나서게 되면은 괜히 현숙님이 우는 거에 대해서 영자씨가 본인이 찔리고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상철씨 탓하면서 상철씨가 근데 괜히 눈치 주고 상철님 현숙님 얘기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였다고 봐요 저는. 영자씨의 행동들이. 근데 문제는 현숙님이 화장실 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뭐 공간이 뭐 얼마나 뭐 넓어? 현숙님 화장실에 있을 때 영자님이 상철씨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현숙님은 그것도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현숙님이 밖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공동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그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현숙님이 있는데 바로 밖에서 영자하고 상철이가 그렇게 상철씨한테 막 현숙님 얘기 안 해봤냐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였기 때문에 현숙님이 아마도 그걸 들었을 것 같고 더 비참해지지 않았을까. 내 신세 이게 뭔가 나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거라고 전 봅니다. 저는 노선은 영식이 털 만질 때부터 최선을 다해 꼬시겠다 작정하고 영식으로 결정 났으면서 남자들 아무에게도 거절사 없이 끝까지 3명 고민 중이라고 하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라떼님 말씀이 핵심인 거죠. 영식이 털 만지면서 끝난 거지. 영식이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꼬신다 어쩐다 할 때 영식이도 그때 넘어가가지고 끝난 거고. 근데 이제 영자는 계속 인기 취해가지고 인기쟁이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 아무도 정리 안 하고 오빠 하기만 하면서 이렇게 다 걸쳐놨기 때문에 영자님이 참 몰락하는 거라 해야 되나? 그냥 인기녀 놀이 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영자 노선을 빨리 정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노선은 정해진 거예요. 노선을 정해졌는데 이제 인기녀 놀이에 취해가지고 정리를 빨리 안 한 거지. 노선은 빨리 정했어. 근데 이제 정리를 안 한 거예요. 노선을 정했으면 다른 남자분들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기 영호씨도 그 영자씨에 대해서 영자 좀 너무 심하다 한 거고 18기 영호씨는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탁형 18기 영호가 반감 드러냈습니다. 25기 영자 작작해야지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은 같은 출연자들끼리도 그런 게 다 느껴지겠어요. 25기 영자가 얼마나 그렇게 심하면. 오늘 20기 영식씨가 인터뷰할 때 나는 뭐 영자씨가 인기가 많아도 영자씨가 슈퍼데이트 건 많이 받아가지고 신청을 많이 받아서 데이트를 많이 나가도 불안하지 않다. 영자씨가 나한테 귀엽다고 했고 귀여운 사람 좋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 안 되고 자신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했었거든요. 사실 영식 씨도 그렇고 영자 씨도 그렇고 저는 둘 다 되게 별로라고 보다 보니까 그게 좀 그냥
안 좋게 보이더라고. 그냥 풋풋하게 뭐 이쁘게 잘 만난다, 응원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느낌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느낌. 꼴 보기 싫은 느낌이 또 뭐였냐면은 영자님이 15기 영철한테 데이트권을 자기 거 쓸지 아니면 20기 영식한테 쓸지 고민이라고 영식이한테 고민 상담했잖아요. 이거를 왜 영식이한테 고민 상담 하는지 모르겠어. 뭐 영식이가 정해주길 바라는 건가? 영자님은 약간 제가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영자님이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영식아 나한테 써달라고 말해. 내가 너한테 쓴다고 하는 건 내가 인기녀인데 자존심 상하니까 영식아 빨리 네가 나한테 써달라고 부탁해. 그럼 내가 너한테 쓰는 그림이 좋으니까. 나 이렇게 보이더라고. 의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자존심 챙기는 느낌? 네가 써달라고 해서 써주는 거다 이런 느낌. 내가 지금 15기 영철이랑 20기 영식이랑 이렇게 고민 중인데 네가 써달라고 하면 써준다? 이런 느낌. 근데 영식님이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때 살짝 고민하다가 너한테 쓰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영식한테 너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린리퍼님 말씀대로 네가 나 선택해. 그 네가 써달라고 하면 그때 쓰는 그림으로 가자. 이렇게 보여줘서 그냥 영자님이 계속 영자씨도 진짜 참 꼴보기 싫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안 좋게 보였어요 전 그래서. 그렇죠. 주진님 말씀대로 내 인기녀인데 슈퍼데이트권 써달라고 빨리 나한테 부탁해. 부탁해봐 한번. 이런 느낌. 영자님 이미지가 계속 너무 안 좋게 보이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영자님이 결국에 영식이한테 쓰고 뭐 인기남아 뭐 인기녀는 떠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둘 다 꼴깍 커플이다. 둘이 결혼해라. 아마 둘이 거의 뭐 최종 커플까지 됐고 형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둘이 참 잘 어울리고 그래 인기남 인기녀 뭐 꼴깍 커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꼴깍 커플이라고. 탁형 승자들이 이렇게 뽀찌도 안 주고 쓸어가면은 결국 체하더라고요. 비유가 좋다. 비유가 좋아.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노선이 빨리 정해진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격가지들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솔로소로님 말씀대로 영자님이 다 쓸어가 버리니까 이게 좋게 보여줄래 보여줄 수가 없지. 정말 영자님이 다 너무 괜찮아서 남자 춘자 5명이 다 괜찮아서 고민했다면은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영식으로 답정 넣었잖아. 근데도 나머지 4명을 이제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인기녀 놀이에 취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항상 그 나는 솔로나 연애 프로는 인기녀가 빨리 정하지 않고 어장놀이 하면서 인기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욕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출연자분들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출연자분들도 오늘 20억이 순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막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악플받고 이런 거까지 감수해서라도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놀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영자님이 이렇게 너무 인기에 취해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기회조차도 다 영자님이 이제 쓸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영자님은 별로다. 3박밖에 안 되는데 영자가 정리 늦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게 3박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랑 출연자분들이 지금 벌써 나소사계 벌써 많이 진행해봤잖아요. 그리고 몇몇 출연자분들은 벌써 2번, 3번 나온 사람들도 있고 나소사계가 원래 본 기수보다 훨씬 짧다는 거를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자님이 이렇게 정리를 늦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정리를 늦게 한 거죠. 아무튼 영자님, 영식님 사실상 거의 최종 커플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 영식씨에 살짝 솔직하면서도 무례한 타투 있냐 담배 피냐 공부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약간 그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깔려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제가 여자 입장이라면 듣기 거북한 불편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자님이 과연 좀 어떻게 할지 반전으로 영식님을 차버릴지 아니면 그래도 영식님을 좋아할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대방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멘탈이 나가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관심을 갖는 게 그 사람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리를 피해주거나 혼자 있게 해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영자님처럼 그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줄까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이지 전혀 그거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행을 확인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내가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불행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값싼 동정이 제일 나쁜 거 맞아요. 값싼 동정이 제일 나쁜 거죠. 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영자 담배 피고 문신 있으면은 대충 어떻게 사는지 예상되나요? 영자님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는 안 나왔어요. 타투 있는 거는 나왔었는데 영자님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는 안 나왔어.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성을 만날 때
이게 통제가 깔리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통제가 깔리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직 내가 너하고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미 그 전부터 뭔가 통제가 깔려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지 않아요.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영식님의 질문들, 담배 피냐, 타투 있냐, 공부할 거냐, 이런 질문들은 저는 사실 통제가 깔려있는 질문들이라 생각해요. 저는 노래 제목이랑 영화 제목 한 개도 말을 못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 영재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철씨 빨리 정리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니들 사이에서 나쁜 년 되기 싫어가지고 상철님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아무 말이나 나온 거지 않나 싶습니다. 와플님께서 저도 담배, 타투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거 대놓고 떠보는 사람들은 거릅니다. 오히려 핀다고 하고 싶어져요. 계산적이고 음흉한 눈깔이 싫습니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가 그렇게 그런 거 불편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반발심이 들죠. 네 못해? 뭐 내가 뭐 담배 피면 어쩔 거고, 타투 있으면 어쩔 건데, 공부하면 어쩔 건데, 반발심이 들어요. 그렇게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면은 좋은 감정이 들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질문에 내가 맞추다 보면은 나는 조종당하는 연애밖에 못해. 내가 나로서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 이 사람한테 맞추는, 그냥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닥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타투랑 담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심 궁금해서요. 그런 거 안 물어보는 사람 있냐고요? 아니, 이런 질문 같은 거는 왜 그동안 나는 솔로 수백 명의 출연자들이 있었는데 왜 남자들이 여자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을까? 왜 영신님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물어보겠지. 근데 굳이 카메라 있는 데서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야. 대놓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 여자분한테, 그것도 내가 호감이 가는 여자분한테 담배 피냐, 타투 있냐, 공부할 거냐, 이 질문들은 이 여자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따라서 또 유튜브에 박제가 되잖아요. 뭔가 불편해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카메라 없을 때, 방송 다 끝나고 방송 밖에서 물어보겠지. 근데 카메라 앞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이냐는 거야. 별로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좋지 않은 질문.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소개팅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 이런 질문을 소개팅에서 왜 물어봐요? 사실 이 나는 솔로나 나솔 사귀는 소개팅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매력과 이성적 호감, 이것만 갖고 서로를 알아보고 뭔가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타투 있냐, 담배 피냐,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리뷰할 때 못 들으신 분들이 자꾸 뭐 담배 피는 질문 어떻게 해야 매너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좀 따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리뷰 어떻게 했었냐면은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단계에서 알게 됐을 때 뭐 담배 쬐었으면 좋겠다, 타투가 있으면은 타투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 맞죠. 그냥 다짜고짜 초반부터 초장에 나는 담배 펴? 타투 있어? 이거는 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대놓고 서로 다른 질문들도 많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도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담배, 타투, 그리고 공구, 이런 것들은 그닥 그렇게 이 타이밍에 맞는, 상황에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민감할 수 있는데 23기 옥순도 25기 영자처럼 미스터 강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다른 남자들 어장했을 때랑 비슷한 감이 있는데 24기 옥순이 너무 답이 없어서 가려진 거 아닌가요? 이번 편 현숙은 17기 순자는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24기 옥순이가 23기 옥순을 뒷담화한 게 더 크게 본 거죠, 사람들이. 23기 옥순이가 지금 25기 영자랑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23기 순자랑 24기 옥순이랑 그렇게 뒷담화한 거, 23기 옥순을 뒷담화한 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덮인 거지, 묻힌 거죠. 근데 굳이 아까 저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닌데 23기 옥순 씨 리뷰로 인해서 제가 약간 상당히 되게 피곤했잖아요. 피곤했었어가지고 그냥 얘기 안 했었습니다. 아 진짜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피곤한 거는 약간 피해가게 되네. 트라우마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 됐죠.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을 그렇게 한 거죠. 제 채널이 그 당시에 좀 약간 거품이 많이 껴있었는데 거품을 약간 좀 걷어내는 과정을, 작업을 좀 했다고 생각해요. 그 일로 인해서. 취향 질문 처음이라 해놓고 앞뒤가 안 맞아서 신기했습니다. 흑염소 옥순이 철벽하려고 몰라요 모르겠어요 했던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 거랑 비슷하겠다. 옛날 흑염소 옥순이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던 거랑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상대방 이제 내가 좀 선을 긋고 철벽 쳐야 되니까 그 영식님이랑 영자씨랑 대화할 때 그때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영철하고 대할 때도 그렇고 혼자 생활리 말씀대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거의 영자씨하고 영식님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얘기 또 할 거 없죠? 사실 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인기남, 인기녀, 영자, 영식 말고는 얘기할 게 많이 없긴 해요. 이번 사계는 거의 분량도 영자, 영식 위주로만 있기도 하고. 채식이는 최소했냐고요? 아니요, 채식이 있는데 그냥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고 이제 채식 순자도
아무도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미움받기 시작했다는 안 좋은 얘기까지 막 겹쳐가지고 멘탈 좀 나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비님 나랑 생각 너무 똑같다. 제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도 영자님이 이제 눈치가 좀 있다 보니까 언니들 사이에서 나 지금 나쁜 년 되겠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막 이렇게 정신 이제 완전 혼미해져서 상철 씨한테 막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언니도 눈치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를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멘탈이 흔들려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상철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는. 골든도 모른다, 좋아하는 영화도 없다, 좋아하는 영화 제목도 기억 안 난다, 이런 거는 약간 지금 상황이 지금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가 너무 간을 보고 인기에 취해가지고 인기녀 놀이 하다가 지금 미움받을 것 같으니까 멘탈 흔들려가지고 상철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사님께서 영자 그냥 저런 상황이 서툴러 보이는데 나이가 몇이든 살면서 저런 상황에 놓여지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 짠하던데요. 언니도 눈치 보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역시 아이디가 천사셔가지고 채팅도 천사같이 채팅 치시네요. 니값 하시네요. 영자님이 나이가 몇이든 서툴러서 저렇다, 짠했다, 눈치 보는 것도 짠했다, 이렇게 보는 거 역시 천사 같은 마음씨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보지. 천사 같은 마음씨로 보신 것도 존중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영자님이 얄미워. 알고 이렇게 행동해도 잘못됐지만은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야. 서툴다기에는 글쎄요. 일단 저는 제가 여자가 아닌데도 영자씨가 모든 남자들한테 뭐 영식님, 영호님, 영철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빠 그 오빠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영식이한테는 너라고 하는 거, 별로입니다. 네. 물론 그렇게 천사같이도 볼 수 있지만은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오빠야 다.